철원 13년 새로운 세상을 꿈꾼 궁예의 이야기입니다. 서기 905년 늦은 가을 철원 평야에는 전에 없던 활기가 넘쳐났다. 수레바퀴 소리, 목수들의 망치질 소리, 인부들의 구령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졌다. 신라 말의 혼란한 시대 한 영웅이 이곳에 새로운 나라의 숫도를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름은 궁예, 그리고 그가 세운 나라는 태봉국이었다. 철원은 우연히 선택된 땅이 아니었다. 한반도의 정중앙에 위치한 이곳은 사방으로 뻗은 교통의 요지이자 넓은 평야를 끼고 있어 식량 생산에 유리했다. 무엇보다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궁예에게 신라의 옛 수도 경주가 아닌 새로운 땅이 필요했다. 철원은 그의 야망을 담기에 충분한 그릇이었다. 제1장 궁예, 그는 버림받은 왕자에서 새 시대의 군주로 탄생했다. 궁예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되었다. 신라 왕실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전해지지만 태어날 때부터 불길한 징조 때문에 궁궐 밖으로 버려졌다. 유모의 품에 안긴 채 계단을 굴러떨어지며 한쪽 눈을 잃었다. 그는 이후 승려의 손에 자라났다. 하지만 궁예의 운명은 고요한 사찰에 머물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신라 말 나라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진골 귀족들의 권력 다툼, 지방 호족들의 반란, 백성들의 고통, 이 모든 것을 목격한 궁예는 승복을 벗고 칼을 들었다. 그는 북원 원주의 양길 휘하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카리스마로 많은 병사들이 그를 따랐다. 894년 궁예는 양길로부터 독립하여 송악계성 일대를 장악했다. 그리고 898년에는 송악을 도읍으로 삼아 훅고구려를 건국했다. 나는 고구려의 옛 영광을 되살리겠다라는 그의 선언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백성들은 신라의 쇠퇴를 지켜보며 새로운 영웅의 등장을 갈망하고 있었고 궁예는 그 기대에 부응했다. 제2장 철원, 새로운 왕국의 심장이 되었다. 904년 궁예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수도를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기기로 한 것이다. 이듬해인 905년 본격적으로 철원성 건설이 시작되었다. 국호도 마진으로 바꾸며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철원 평야에는 거대한 도성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궁예는 이 도성을 단순한 왕의 거처가 아닌 새로운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했다. 성곽은 사방 7약 2.8km에 달하는 규모로 계획되었다. 당시로서는 경주의 버금가는 대도시였다. 도성의 중심에는 포정전이 세워졌다. 널리 바른 정치를 펼치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 정각은 궁예가 신하들과 국정을 논하는 곳이었다. 포정전은 웅장한 규모와 화려한 장식으로 새 왕국의 위엄을 드러냈다. 붉은 기둥과 청록색 단청, 금빛으로 빛나는 첨화 장식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포정전 북쪽으로는 왕과 왕비가 거처하는 내전이 자리 잡았고 동쪽에는 태자가 머무는 동궁이 건설되었다. 서쪽에는 관료들의 집무실인 관부 건물들이 줄지어 섰다. 병부, 호부, 예부, 형부, 공부 등 각 부서가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높였다. 제3장 궁예, 미륵의 세상을 꿈꾸다. 911년 궁예는 또 한 번 국호를 바꾸었다. 마진에서 태봉으로. 큰 봉우리라는 뜻의 태봉은 그의 확장된 야망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 궁예는 단순한 군주를 넘어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강화했다. 철원성 안에 우뚝 솟은 미륵전은 태봉국의 이념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다. 궁예는 스스로를 미륵불의 화신이라 칭하며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미륵전에는 거대한 미륵불상이 모셔졌고 궁예는 자주 이곳에서 백성들에게 설법을 내렸다. 신라의 골품제는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차별한다. 하지만 미륵의 세상에서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다. 궁예의 이러한 메시지는 신라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많은 이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왔다. 미륵전 앞에는 2개의 거대한 석등이 세워졌다. 밤이면 이 석등에 불이 밝혀져 도성 전체를 은은하게 비췄다. 백성들은 이 빛을 보며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실감했다. 석등의 높이는 5m가 넘었고 정교하게 조각된 연꽃 무늬와 사천 왕상이 새겨져 있었다. 제4장 태봉국의 일상, 그리고 번영. 철원성 안팎으로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살아갔다. 성 안쪽에는 귀족들과 고위 관료들의 저택이 즐비했다. 30여 채의 관리주택은 기와 지붕과 넓은 마당을 갖춘 당당한 모습이었다.
각 저택마다 담장이 둘러져 있었고 연못과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성의 바깥쪽으로는 일반 백성들이 사는 민가가 밀집해 있었다. 49채의 민가는 초가 지붕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태봉국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했다. 골목길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여인들은 오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도성의 남쪽에는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었다. 철원 평야에서 생산된 쌀과 보리는 물론 동해안에서 온 생선, 금강산에서 채취한 약초와 산나물, 멀리 송악과 평양에서 온 비단과 철기까지 거래되었다. 시장에 행각지붕이 있는 복도는 100m나 되어 비가 와도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 철원 쌀 한 말에 무명석 자, 동해 명태, 금강산 도라지.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고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만들어냈다. 태봉국의 화폐가 유통되면서 상업이 더욱 활성화되었고 철원은 명실상부한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제호장 군사 강국, 태봉국의 위상. 태봉국은 문화와 경제만이 아니라 군사력에서도 당대 최강이었다. 궁예는 뛰어난 전략가였고 그가 양성한 군대는 신라와 후백제를 압도했다. 철원성 주변에는 여러 군사 시설이 배치되었다. 병영에서는 매일 병사들의 훈련 소리가 울려 퍼졌다. 궁예는 직접 군사 훈련을 지휘하기도 했다. 칼을 휘두르고 말을 달리는 그의 모습은 한쪽 눈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용맹했다. 병사들은 그런 왕을 존경하며 목숨을 바칠 각오로 훈련에 임했다. 철원의 지리적 이점도 군사적으로 중요했다. 북쪽으로는 평양 방면, 남쪽으로는 경주와 송악, 동쪽으로는 강릉과 동해안, 서쪽으로는 한강 유역으로 신속하게 병력을 이동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기동력 덕분에 태봉국은 넓은 영토를 효과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 궁예의 영토는 최대 전성기의 한강 이북의 대부분과 강원도 전역, 황해도 일부까지 확장되었다. 한때는 충청도 일부까지 세력을 뻗쳤다. 신라는 점점 경주 주변으로 축소되었고 후백제의 견훤과는 팽팽한 대결을 벌였다. 제육장 궁예 이상과 현실의 괴리.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궁예 통치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초기의 개혁적 이상은 점차 색을 잃어갔다. 미륵부를 자처하며 신비주의에 빠진 궁예는 관신법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신하들의 마음을 읽는다며 숙청을 자행했다. 너는 나를 배반할 마음을 품고 있구나. 궁예의 의심은 날로 깊어졌다. 그는 자신의 아내인 강씨 부인과 두 아들마저 역모를 꾸민다는 이유로 죽였다. 포정전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은 신하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한때 개혁과 평등을 외치던 왕은 어느새 폭군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철원성 안의 분위기도 달라졌다. 초기의 활기찬 에너지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바뀌었다. 신하들은 왕 앞에서 말을 아꼈고 백성들도 궁궐을 멀리했다. 미륵전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그 빛이 주는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다. 제7장 왕권의 등장과 역사의 전환점. 이러한 상황에서 한 인물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송악 출신의 장군 왕건이었다. 그는 궁예를 도와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수군을 이끌어 후백제의 해상 세력을 격퇴하는 등 혁혁한 공을 세웠다. 백성들과 신하들 사이에서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다. 왕건은 관대하고 포용력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적군을 잘 대우했고 지방 호족들과는 혼인 정책으로 유대를 강화했다. 이는 의심과 숙청으로 통치하던 궁예와는 대조적이었다. 918년 여름 철원성에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홍유, 배연경, 신순겸, 복지겸 등이 주요 신하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다. 궁예는 도성을 빠져나가 달아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포정전에서 왕건의 즉위식이 거행되었다. 13년간 태봉국의 심장이었던 철원은 이제 새로운 나라, 고려의 첫 번째 수도가 되었다. 하지만 왕건은 곧 수도를 자신의 고향인 송악개성으로 옮겼다. 919년 철원에서 개경으로 천도가 이루어졌다. 제8장 철원, 그 후의 이야기. 수도가 옮겨간 후 철원은 급격히 쇠퇴했다. 한때 수만 명이 북적이던 대도시는 지방의 한 고을로 전락했다. 웅장했던 궁궐과 정각들은 방치되어 무너져갔다.
포정전의 붉은 기둥은 빛을 잃었고 미륵전의 거대한 불상도 세월의 풍파를 견디지 못했다. 고려시대 내내 철원은 북방의 요충지로서 군사적 중요성은 유지했지만 옛 영화는 되찾지 못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더욱 쇠락하여 작은 군현이 되었다. 한때 태봉국의 수도였다는 사실조차 잊혀져 갔다. 20세기에 들어 더 큰 비극이 철원을 덮쳤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철원은 격전지가 되었고 도시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전쟁 후 휴전선이 철원을 가로지르면서 옛 철원성 터는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갇히고 말았다. 접근조차 어려운 땅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21세기에 들어 철원의 역사적 가치가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 태봉국 시대의 유물들이 하나둘 발견되었다. 기와 조각, 토기 파편, 철제 무기 등이 1100년 전 이곳이 찬란한 도성이었음을 증명했다. 제9장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의 탄생. 2025년 10월 철원에 특별한 공원이 문을 열었다.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이다. 철원읍 홍월리 일대 36,919제곱미터에 조성된 이 공원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잊혀졌던 역사를 되살리는 시간 여행의 공간이다. 공원의 백미는 철원성 미니어처다. 40m, 78m 규모의 이 모형은 905년부터 918년까지 존재했던 태봉국 도성을 정교하게 재현했다. 포정전은 실제 크기의 5분의 1로 미륵전과 관부 건물, 동궁, 민가 등은 20분의 1로 축소되었다. 석등은 2분의 1 크기로 제작되어 그 위용을 자랑한다. 총 391채의 건물이 들어선 이 미니어처를 보면 1100년 전 철원이 얼마나 번성한 도시였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포정전의 장엄함, 미륵전의 신비로움, 시장의 활기, 민가의 소박함이 모두 살아 숨쉰다. 관람객들은 이 작은 도시 모형 앞에서 탄성을 터뜨린다. 궁예의 역사 체험관에서는 태봉국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배울 수 있다. 궁예의 파란만장한 생애, 태봉국의 건국과 발전, 그리고 멸망까지의 과정이 영상과 패널, 유물 복제품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된다.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 코너에서는 태봉국 병사의 갑옷을 입어보거나 당시의 화폐를 만들어보는 활동이 인기다. 궁예왕 표준 영정봉안관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영정동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작된 궁예왕의 국가표준 영정이 모셔져 있다. 한쪽 눈을 잃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궁예의 초상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영웅인가, 폭군인가, 개혁가인가, 광신자인가, 관람객들은 각자의 해석으로 그를 바라본다. 제10장 민통선 너머의 역사, 그리고 미래.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의 또 다른 특징은 민간인 통제선 내부에 위치한다는 점이다. 관람객들은 태봉열차라는 무궤도 열차를 타고 민통선을 통과해야 공원에 도착할 수 있다. 하루 4회, 회당 80명만 입장할 수 있어 매회 예약이 꽉 찬다. 태봉열차가 민통선 철책을 통과하는 순간 관람객들은 묘한 감정을 느낀다. 분단의 상징인 철책 너머에 천년 전 통일 왕국의 수도가 있었다는 역설. 전쟁과 분단으로 상처받은 땅에서 평화와 통합을 꿈꾸었던 옛 왕국의 이야기를 만난다는 것은 깊은 울림을 준다. 철원군은 이 공원을 시작으로 더 큰 비전을 그리고 있다. 인근의 월정리역 한국 전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폐역, 평화문화광장, 노동당사공산 치아의 역사를 보여주는 건물 등과 연계한 통합 관광 코스를 개발 중이다. 고대사부터 근현대사까지 철원의 모든 시간을 아우르는 역사 여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제11장 역사는 끝나지 않는다. 태봉국은 겨우 13년간 존재한 짧은 왕국이었다. 궁예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고 그의 꿈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궁예가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 신분의 벽을 넘어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고구려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의지는 결국 고려를 통해 부분적으로 실현되었다. 왕권의 고려는 궁예의 태봉국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철원에서 시작된 후삼국 통일의 꿈은 고려의 삼국 통일로 이어졌다. 오늘날 철원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은 단순히 옛 건물의 모형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위대했던 꿈, 좌절했지만 의미 있었던 도전의 이야기를 만나러 온다. 분단된 땅에서 통일을 꿈꾸었던 옛 왕국의 이야기는 여전히 분단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철원성의 미니어처 앞에 선 한 어린이가 말한다. 아빠, 여기가 정말 우리나라 수도였어요? 그래,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이곳이 나라의 중심이었단다. 멋지다. 나중에 진짜 궁궐도 다시 지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의 순진한 질문에 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한다.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철책이 있지만 내가 크면 이 땅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에는 이렇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한다. 1100년 전의 꿈과 오늘날의 현실 그리고 내일의 희망이 철원 평야의 가을바람에 실려 흐른다. 궁예가 세웠던 포정전의 터에는 이제 작은 모형만 남았지만 그가 꿈꾸었던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은 여전히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쉰다. 태봉국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철원에서 태봉국 궁예왕 역사공원에서 우리는 잊혀졌던 왕국을 다시 만났고 그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지혜와 내일을 꿈꿀 용기를 얻는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